최근에 결혼을 하니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구했어요? 매매? 전세? 솔직하게 월세라고 답하면 열이면 열, 반응이 똑같습니다. 월세요? 왜요? 전세는 알아봤어요? 그래도 결혼했는데 집은 사야지. 혼자 자취할 때는 월세 산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월세 산다고 하면 다들 놀라는 반응입니다. 전세나 매매 대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1시간 동안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해 인생 선배님들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아직 돈을 덜 모아서요. 1, 2년만 더 모으고 이사하려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집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세를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33살 신혼부부가 부자 되기 위해 월세를 선택한 이유 들어보시겠어요? 왜 우리는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주거의 안정도 이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결국 오른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시나. 회사에서 주변 동료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또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겪었고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하나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 입장에서 보면 월세 산다는 제 선택이 너무나 틀려 보이는 게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를 일구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과 부동산의 과거 상승률 데이터를 보면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1.8배,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약 1.3배, S&P 500 지수는 약 3.3배,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5.5배가 올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 대표 지수인 S&P 500이 10년 동안 3.3배 올랐는데 서울 부동산은 같은 기간 1.8배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래도 집은 레버리지를 쓰잖아. 대출 끼고 사면 수익률이 훨씬 높지 않나?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은 보통 레버리지를 끼기 때문에 집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식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수익률 비교를 하려면 같은 레버리지와 비교하거나 나스닥 100 지수와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수 시 레버리지 50%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10년 동안 서울 부동산은 약 2.6배, 전국 부동산은 약 1.6배 올랐습니다. 레버리지를 썼어도 여전히 S&P 500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S&P 500의 2배 레버리지 ETF인 SSO에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7배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은 레버리지 없이도 5.5배 올랐습니다. 즉, 대출을 끼고 집을 샀어도 미국 증시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담대 제한까지 생겼으니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매매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를 일구는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더 유리한 구조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수익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집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지. 월세로 사는 건 너무 불안하지 않나?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자산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나는 아직 집을 못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을 샀고 그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상승하는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은 내 돈이 투자되고 있고 그 자산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면 그 불안의 원인은 집이 없어서라기보다 자산이 어느 곳에도 투자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사지 않았더라도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에 투자했고 그 결과가 좋았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집은 없지만 금융자산이 20억, 30억이 있고 그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면 월세 산다고 과연 불안감을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집은 있지만 대출 이자에 원리금 상환에 매달 숨이 막히고 20년, 30년을 현금 흐름이 빡빡하게 산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안정일까요? 안정감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도 주식은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부동산보다 대단히 위험해 보이나요?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적어서 안전해 보이는 자산이고, 주식은 변동성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해지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뛰어나죠. 실제로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했을 때 돈을 잃을 확률은 5년을 투자하면 10% 미만, 3년을 투자하면 3%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돈을 잃을 확률이 역사적으로 거의 0%입니다. 이것 외에도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처음부터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시장, 산업, 국가 단위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사실상 몰빵 투자가 됩니다. 추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거래 수수료가 낮고 보유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은 취득세와 중개비가 나가고 보유하는 동안에도 재산세와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주식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분 매도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할 때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거나 낮은 비중으로 가져가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 관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부동산 비중은 전체 자산의 50% 미만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잘 올랐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부동산 대출 확대, 초저금리도 한몫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장기간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고착화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초저금리로 돌아가기에는 환율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이 2배, 3배가 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2배, 3배 되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S&P 500은 6년 동안 2배, 10년 동안 3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전과 같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하나에 묶어두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달러 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지 않기만 해도 사실상 원화에 올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매수 대신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동산은 자산이 충분히 많아진 후에 천천히 매수하거나, 그때 가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산으로서 매력이 없다면 매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 선택은 소수의 선택입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가끔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상승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자산이 5억을 넘었습니다. 무주택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한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얘기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